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현의 웅금룩이라는 고전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재현 하면은 뭐 고려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정치가이자 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자, 내용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가시면은 이제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이 나옵니다. 통념이라는 건요, 보통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 볼 만한 그 산천의 경지, 산천이라는 건 뭐 자연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경지라는 건 경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연의 경치는 반드시 모두 궁벽하고, 궁벽이라는 것은 매우 그 구석지고 으슥한 외진 곳이에요. 그렇죠? 보통 뭐 궁벽한 곳이 보통 아름답긴 합니다만은 여기서의 필자는 개성적인 안목과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멀리 가 있어야만 아름답다, 뭐 볼만하다, 이런 것을 이제 통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왕자는 이제 군왕이나 임금을 왕자라고 하는데요. 임금의 도성, 임금이 사시는 그 도성, 그렇죠? 수도, 도읍지를 얘기하죠. 또 대중들이 모인, 많은 백성들이 모인 도회지라는 것은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 이런 근처, 인근에도 본래 좋은 산천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그 목소리는 뭡니까? 볼만한 경치가 있는 자연 경치 경관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산천이라는 건요, 결국 사고를 전환하면, 기존 통념에서 탈피하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를요. 그래서 글쓴이의 강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경치에 대해서. 그래서 글쓴이는 이제 올라가 볼 만한 산천의 경치는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르다. 그래서 도성이나 도회지 인근에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명성이라는 건요, 명예나 명망, 높은 이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는 사람은, 그렇죠? 부귀공명 같은 거, 이런 거, 이걸 노리는 사람은 조종의, 그리고 또 이익을 노리는 사람, 그 이익을 쫓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롭고 보탬이 되어 있는 영리를 갖다가 이익이라고 합니다. 영리 또는 명예, 이거를 노리는 사람, 이걸 따르는 사람은 시장에 묻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종에 묻혔고 여기는 시장에 묻혔다. 그렇죠? 명성을 노리면 조종에 묻히고 이익을 노리면 시장에 묻혔다. 매몰됐다는 얘기죠. 그 비록 형여호상이, 자, 이건 뭐냐면 중국의 그 아름다운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는데요. 명승지입니다. 명승지. 당시에, 지금도 뭐 아름답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명승지로 손꼽고요.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그죠? 지금처럼 교통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책 속에서 늘 나오니까 너무나 가고 싶은 그러한 명승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굽어보고 쳐다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널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치들이 우리 인근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우연히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음. 그런 것은 뭐예요? 아름다운 경치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요? 명성을 쫓는 사람과 이익을 따르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가까이 있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 부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형여호상이라는 건요, 중국의 형산을 의미합니다. 형산. 그 다음에 여산, 우리 관동별국에 나왔죠. 여산 폭포 나올 때. 그 다음에 동정호수, 아주 유명합니다. 동정호수. 소산강 나왔죠. 소산강. 그쵸? 소산강의 댄잎 떨어지는 소리 하면서 구슬픈 소리를 이제 소산강에 이제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전에 막 나오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조선시대에서도 최고의 여행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명사예요. 대명사. 결국. 중국의 이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이것도, 이 네 곳은 중국 내에서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이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늘 가까운 곳에도 이런 경치 아름다운 곳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당시의 그 세태를 꼬집어 비판하는 겁니다. 세태, 당시의 세상살이, 이러한 그 시국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필자의 말하기가요. 왜냐? 이유가 있다. 이유를 제시하는 거예요. 사슴만 따르느라고 산을 못 본다는 거고, 또 돈만 움켜쥐느라고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봐야 되고 사람을 봐야 되는데 사슴하고 돈만 노린다 이거죠. 이게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은 살피면서도 수레의 짐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마음에 쏠리는 일. 자, 쏠린다는 것은 세속적인 명성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앞부분에서 명성과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눈이 다른 데를 볼 겨를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라는 건 뭐예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을 갖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부분만 보고 전체는 못 본다는 거죠. 그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거고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이를 좋아하는 세력 있는 사람들. 자, 이건 뭐냐면 뭐 앞에 나온 것처럼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할 뿐 자신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을 넘고 관문을 넘고 진 나루터를 건너서 터를 잡고는 자 멀리 가는 거죠. 아주 먼 거리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산수놀이 이거 자연이죠. 자연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고매한 척 한다는 거예요. 고매라는 것은 뭐 고상하고 고결한 척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락의 길을 내자. 강락의 길을 내자. 강락이라는 사람과 이 허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당시 중국의 옛 이야기를 끌어온 겁니다. 길을 내자 주민들이 놀랐다. 중요한 건 놀란 거랑 또 집터를 묻자 호사들이 꺼렸다든가, 그러니까 놀라움을 주고 꺼린 인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모른다 하더라도 서술을 보면 알 수 있죠. 주민들이 놀라는 대상이고 꺼린 대상,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도리어 고매하다.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강락과 허사처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락과 허사는 잘은 몰라도 바로 앞부분에 여기 그죠? 관을 넘고 진을 건너 터를 잡고는 산수놀이에 몰두한다라는 그 인물들에 해당된다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거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를 인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산수놀이는 아름다운 대신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다. 편안한 것은 뭐 안 본 지적, 안 본 낙도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셨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좋은 산천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이제 비유한 거예요. 아셨죠? 여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또 강락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송나라 사람인데 이 경치 좋은 걸 찾기 위해서 길을 막 닦으니까 백성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적놈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허사라는 인물은 삼국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호방한 사람들을 이제 호사라고 하는데 자신의 뛰어남을 알지 못하고 박대한다고 비난하자 이 유비는 허사가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없이 그냥 농토나고 하고 집터를 묶고 다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글쓴이는 결국 뭐야? 이런 사람처럼 스스로 고매한 척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심하라 이거죠. 그래서 모두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남들의 비웃음을 받은 인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자 성어가 떠오르는데 갑자기 타산지석을 삼아라. 그렇죠? 남의 결점이나 흠을 본받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의 경계를 해야 된다. 타산지석 어떻습니까? 이러한 한자 성어랑 연결을 지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권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필자가 이제 권렴을 주목합니다. 자, 운금루의 위치. 권렴이 직접 지었어요. 운금루라는 우리 제목이죠. 누각이에요, 누각. 그리고 위치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울 남쪽의 너비가 100묘. 그죠? 이 단위예요. 땅의 넓이. 그죠? 논밭의 단위예요. 그냥 연못이 있다. 아주 큰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림하는 여염집, 일반 백성 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빙 둘러있어 질비하고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거나 지고 뭐 짐이겠죠. 타거나 걸어서 그 옆으로 왕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이 연못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늘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부분이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부절이라는 건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왕래가 잦아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궁벽한 곳이 아닌 거죠. 굉장히 사람들로 북적북적 북새통을 이루는 그러한 곳에 연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이 사람들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연못이 늘 일상적 공간과 탈속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때 이건 좀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낚이시면 안 되고요. 탈속의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인근에 위치한 공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찌 뛰어나게 그윽하고 훤칠하게 아주 시원스럽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리법을 썼죠.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심, 명예만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이런 걸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후지원 정충년에 이건 이제 고려 충수각 6년 1337년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가 나왔고요. 여름이에요. 여름 배경. 그죠? 여름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현복군 권령. 그러니까 실제 시기와 어떻습니까? 실제 구체적인 인물이 드러났다라는 거. 예, 이제 수필의 그 사실적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났죠. 예. 고려기 문신입니다. 이 권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연꽃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비록 연못 동쪽에 땅을 사서 그래서 누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이죠. 웅금누라는 제목에 누각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이제 두 길이나 됐다. 이 길이는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단위예요, 단위. 장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이는 두 장이고 연장, 전체 길이, 전체 총 길이는 세 발이다. 발이라는 건요, 두 팔을 쫙 펴서 벌린 길이를 잴 때 그 단위입니다. 아셨죠? 네, 사람의 키, 두 팔을 벌린 거. 사람 신체를 인용해야지. 당시에 이제 어떻습니까? 재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자라든가 이런 것들, 줄자라든가. 그래서 신체를 이용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했던 조상들의 지혜로움이 돋보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단위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춧돌이 없이 기둥을 마련했다. 그렇죠? 예, 어떤 이 누각의 어떤 규모와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도록 한 것이요. 기와를 덮지 않고 띠로 이었어요. 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렇죠? 예. 석가래라는 것은 이제 우리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 나무판입니다. 나무떼기예요. 다듬지 않았지만 굵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았으면서 벽토 흙이죠. 흙. 바람벽에 바르는 이 흙도 단청도 안 했어요. 단청이라는 건요, 우리 채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하지가 않아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려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추하지도 않아요. 예, 지저분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략 그 중간이다. 그러니까 이 온못의 연꽃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 구체적 수치와 누각을 이룬 요소들을 지금 쭉 언급하고 나서요, 예, 수치와 구성 요소들 언급했죠. 누각의 모습을 묘사했죠. 그래서 소박하고 단아한 여기 누각의 모습을 제시한 거고요. 자, 여기서 온못의 그 연꽃의 의미는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발견할 수 있는 서울 안의 아름다운 경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누각에서 연꽃을 모두 볼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웅금내에서 뭐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좋은 경치란 멀리 있다는 통념에서 탈피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필자가. 자신의 일상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 안의 아름다운 경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온못의 연꽃입니다. 그래서 예,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에 그의 아버지 이제 길창공입니다. 길창공. 자, 권렴의 아버지입니다. 형제 인하는 이제 사위의 아버님과 사위 상호간, 동서라고 하거든요. 예, 사위 아버지와 동서끼리 이 동서들을 막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인척들을 이제 초청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위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겁니다. 누각 위에서. 그래서 화평하고 평화롭고 아주 쾌활하게 놀아서 하루해가 지나가는지도 몰랐는데 대자라는 큰 글씨를 잘 쓰는 아들이 있었대요. 이 아들더러 우리 이름, 누각의 이름 운금, 구름 비단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속의 비단, 그렇죠? 이 두 자를 쓰도록 하여 누각 이름으로 이제 걸은 겁니다. 현판으로. 나는 한번 가봤다. 자, 이제 필자가 나왔죠. 이제 필자가 여기서 직접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 누각에 직접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향기로운 붉은 꽃과 푸른 잎의 그림자가 끝없이 펼쳐져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 낀 파도에 일렁이어 소문이 헛되지 않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 그뿐이랴 또 그렇죠? 예, 서리법을 썼습니다.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르른 용산에 여러 봉우리가 처마 앞에 몰렸는데 밝은 아침 어두운 저녁이면 항상 형상이 달라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웅금루의 아름다운 빼어난 경치를 제시한 거고요. 감각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문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사자성어 중에 명불허전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헛된 이름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건너편 여염집 민가의 집자리 모양들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어요. 관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조망을 하는 거죠. 이 짐을 지거나 타거나 걸어 왕래하는 사람들,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 쉬는 사람 쭉 열거하는 겁니다. 일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들을 쭉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 존장은 연장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달려가서 절하는 사람들 또한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바라보노라면,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즐거움이 끝이 없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금루가 사람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한갓 못이 있는 것만 보이고 누각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저쪽 방면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어찌 누각에 있는 사람들을 알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서리법이에요. 진실로 올라가 구경할 만한 경치가 반드시 궁벽하고 외진고 거리가 먼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처음 부분하고 어때요? 예,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조정이나 시장에만 마음이 쏠리고, 그렇죠? 예, 눈이 팔려, 그러니까 마음이 쏠려 우연히 만나면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다. 그렇죠? 예, 또한 하늘이 만들고 땅이 숨겨 경솔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예, 필자의 그 인식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등화불명이라는 우리 고사성어가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표현. 예. 그리고 물음의 방식, 즉 서리법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과 명예만을 따르느라고 가까운 곳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해지에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볼거리라는 것. 이것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운금루를 통해서요. 자, 이제 끝 부분입니다. 이제 본문 끝났고 이제 끝 부분인데요. 운금루를 지은 권렴에 대해 이제 필자가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권렴은 허리에 만호후, 만호라는 것은 세력이 강한 제후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병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패입니다. 패.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강한 세력과 어떻습니까? 병권까지 지금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척의 권세를 누리면서 어머니 쪽의 친척이 외척이에요. 나이는 아직 옛날 강사라는 건요. 나이 40에 처음으로 벼슬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혹이라고 하죠. 40세를 얘기한 거 40세. 나이가 채 못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도 채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그런 인재가 되겠습니다. 권세를 누리고 있죠. 그리고 부귀와 이록이라는 것은요. 이익과 녹봉에 빠져 취하기 십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이 권세와 병권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40도 채 안 된 사람이 부귀와 이록에 빠지기 쉽기도 한 법도 한데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능히 인자와 치자를 좋아한다. 인자로운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인자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던 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권렴이 주민들에게 놀라움을 주지도 않고 강락처럼, 그렇죠? 또 호사들에게 꺼림을 받지도 않아요. 허사처럼 갑자기 뛰어나게 그윽하게 훤칠하게 넓은 지역을 어떻습니까? 시장이나 조정 있는 사람들 마음과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 이게 뭐예요? 운금루가 위치한 곳입니다. 뛰어나게 훤칠하게 넓은 지역인데 사람이 못 보는 곳이죠. 예, 그게 바로 운금루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걸 찾아냈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유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즐겁게 하고 손님까지도 즐겁게 하는 거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이렇게 미치니 해피바이러스를 이제 전파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야말로 가상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쓴이가 권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쭉 제시한 거고요. 인자와 치자들이 좋아하던 바라는 건요. 중국 노나라의 공자가 이 노노라는 책에서 옹야편에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말을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한 거고요. 이런 논어를 인용을 하면서 속세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이러한 권렴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진 사람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나타낸 말이지 않습니까? 인자와 치자가. 그래서 필자가 운금루를 지은 권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끌어왔다, 인용을 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이 권렴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네. 자, 익제거사 아무. 자, 누굽니까? 이 작가 이재현입니다. 익제는 이제 호예요. 이재현의 거사는 숨어 사는 선비란 뜻입니다. 자, 기한다. 우리 기죠. 기. 운금루 기. 그죠? 기. 그죠? 기. 이게 바로 글쓴이의 의도와 권렴의 훌륭한 인품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핵심 정리에 가시면은 이제 고전 수필, 한문 수필이고요. 경치가 아름다운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 자, 새로운 발상과 인식을 한 겁니다. 교훈과 예찬을 주는 성격의 글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으로 가실까요? 예. 첫 번째, 운금루는 누각을 통해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도해지에 멀리 떨어지고 궁벽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통념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또 비판하는 거고요.
도해지, 도시 근처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경치들이 많은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는 거예요. 필자에. 또 구체적인 지명과 인물이 나왔죠. 예, 서울, 또 현복군, 권령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운금루의 아름다움과 인근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한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누각에서 건너편에 위치한 이 민가의 모습, 또 길가를 지나는 백성들의 모습, 이걸 한눈에 조망하는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건너편 여염집들의 집자리 모양을 또한 모두 모습을 감출 수 없어 바라보면 즐겁기 그접다. 자, 이런 것들. 예, 어떻게 사람을 알겠는가, 이런 장면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 말의 의미를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의 고사나 지명을 활용했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 지명에 대한 배경 지식을 지니고 있다면 감상의 깊이를 깊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유와 서리적 표현이 드러났고요. 또 필자가 직접 방문했어요. 그래서 감각적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나도 한번 가보니 라는 장면. 그리고 사슴돈, 아주 작은 건 마음에 쏠리는 일, 이건 뭐예요? 명성과 이익을 쫓는 것이고요. 산 사람, 수레짐 다른데, 이런 것은 가까이 있는 볼만한 것입니다. 이제 긍정과 부정의 대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강락과 허사의 고사를 인용했죠. 그래서 먼 곳의 경치를 찾아 산소연을 하는 것이 고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이건 매력적인 오답 피하기 연습, 매오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조심하실 거, 부정적 현실을 언급해서 대상에 대한 연민의 태도를 드러낸다. 네, 교수님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명성을 노리는 사람과 이익을 노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부정은 아니라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현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다. 명성을 쫓는 사람, 이익을 노리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의 감정은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을 서술했어요. 지나간 시대의 그리움을 드러냈다. 역사의 인물들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움을 드러낸 건 아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서 이상을 지향하는 태도다. 긍정적인 미래의 모습도 없습니다. 미래에 긍정 없어요. 현재 행복은 있습니다. 현재를 긍정한 장면은. 자,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서술하여 과거와 대조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시한다. 이것도 틀렸네요. 과거와 대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조심하실 거. 누각은 주민들이나 호사들의 꺼림을 받지 않기 위해 권념의 가족에게만 방문이 허락됐다. 아니죠. 이 글쓴이도 방문하고 쓴 거 글입니다. 자, 그 주위들을, 운금루 주위를 여염집들이 둘러싸고 있고, 뭐, 누각에 뛰어난 극함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예. 자, 누각이 아침과 저녁마다 용산의 봉우리와 달리 연못에서 볼 수 있는 꽃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풍경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용산의 봉우리 모양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도 이 주어와 서술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바뀌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내신 특히요. 누각에 주춧돌 없이 기둥을 세우고 기와 대신 이 띠를 이은 다음 벽토는 단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추함보다 화려함을 돋보이게 한다, 화려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추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글을 시작했다. 이건 맞죠. 그렇죠? 첫째 부분에서. 자, 명성과 이익을 얻어야 아름다운 자연까지 얻을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렇죠? 명성과 이익에 팔려서 자연을 못 본다는 것이지, 여기에 뭐 명성과 이익을 얻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언급하며 중국에 가까운 곳에 좋은 산천이 많다는 정보를 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또 사슴돈, 수레의 짐은 우리가 마음에 쏠리는 일에 해당한다. 동일한 의미다 그랬는데 수레의 짐은 아닙니다. 아셨죠? 대조된 개념이에요. 또 13번째, 산소놀이를 하면서 고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맞죠. 필자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강락과 허사의 사례를 제시했다. 민폐를 끼친 인물들입니다. 또 필자는 도시에서 아름다운 곳에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이끌어갔냐. 그렇죠. 맞죠. 어찌 뛰어나게 그윽하고 헌칠하게 넓은 지역이 이 안에 있을 줄 알냐 그러면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글을 끌어갔습니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필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윽하고 넓은 지역이 있는 것에 의구심을 제시했다. 이건 또 의구심은 아닙니다. 또 권리엄은 도시 안에서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안목을 가졌죠. 그렇죠. 또 권리엄이 지은 운금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독자들에게 전달한 거냐,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낚이면 큰일 납니다.
또 필자는 운금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렇죠. 아름다운 부각했죠. 또 필자는 권림의 상황과 행동을 열거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맞습니다. 자, 글쓴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은데요. 자, 살펴보실게요. 시정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정이라는 것은 도시 그 읍 안에서, 그러니까 도읍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정겨운 것으로 여기다. 그렇죠.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왕래가 잦은 곳 근처에도 명승지가 있죠. 당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산천을 유람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비판했죠. 세속적인 이익만을 쫓지 않는 생활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태도를 중요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예. 온전히 몰입하는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히려 민폐를 끼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시간 우리 그 웅금룩이라는 고전 수필 길을 공부했는데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항상 멀리 가야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저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웅금룩이를 잘 공부하셨고요. 시험에 만전에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히 비교하면서 답지를 걸러내시지 않으면 함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